제발요, 저도 표 한 장만 사면 되는 건데. 한 청년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자 매표구 뒤에 서 있던 직원이 얼굴을 찌푸린 채 손을 흔들었다. 안 들려요. 지금 VIP 패스가 필요한 분이라면 2배 가격을 지불하셔야 합니 규정이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안내문엔 전혀 그렇게 안 적혀 있었어요. 전 VIP 전시실에 입장할 계획이 없는데 왜 2배를 내야 하죠? 청년의 손에는 이미 구매했던 일반 입장권이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직원은 그 표를 보더니 마치 못마땅하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일반 입장권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 있으니 아예 VIP 패스를 2장 사세. 분명 본인도 어떤 특별 대접을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손님 같은 분들이 꼭 이런 식으로 계속 항의하더라고. 그 말에 청년은 얼굴이 벌개졌다. 주변에 서 있던 다른 관람객들도 그의 상황을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아니, 그러니까 전 VIP 구역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요. 청년은 조금 더 강한 톤으로 말했다. 당신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든 난 분명 이 표로만 충분히 전시를 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다가 이미 고지된 가격대로 구매한 거고요. 직원은 얼굴을 굳히더니 중얼거렸다. 규정을 몰라서 이러는 건가? 그러곤 안쪽에 대기 중이던 보안요원 쪽을 힐끗 보았다. 여기서 더 소란 피우시면 그냥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소란이라니요? 전 제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인데 말을 주고받는 순간 이미 주변은 조용해졌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 그냥 쫓겨나는 거 아닐까? 라며 동정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한 중년 남성이 작게 탄식하듯 중얼댔다. 이 박물관 요즘 들어 규정이 자꾸 바뀐다는 소문이 있긴 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중 청구를 하다니. 글쎄 말이야. 근데 저 사람 어쩐지 낯이 익은데. 옆에 있던 친구가 대답했지만 이내 다시 청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청년은 분명 억울해 보였다. 모두가 더 자세한 사정을 모른 채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어느새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면서 길게 늘어선 대기 줄이 난감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때 한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청년의 친구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흥민아, 내가 직원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그러자 그 청년, 바로 축구 스타 손흥민이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일단 내가 직접 다시 말해 볼게. 손흥민은 말투를 조금 가다듬고 매표구 직원에게 정중하게 다시 물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혹시 제가 VIP 전시에 입장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일반 관람 구역만 이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직원은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손님, 혹시 모르시나 본데 여기서 VIP 구역과 일반 구역이 반반으로 나뉘어 있습 규정상 만약 VIP 구역의 특정 작품 쪽으로 한 발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VIP 패스를 구매하시는 게 박물관 측에서 지정한 안전 방침입니다. 손흥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아니,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왜 2배 가격을 내라는 거죠? 직원은 아예 콧방귀를 뀌었다. 그쪽이 누군진 모르겠고 VIP든 아니든 일단 박물관 방침에 따르세. 마찰 만들지 말고요. 그 순간 관람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크게 터져 나왔다. 누군가 작게 저 사람 손흥민 선수 아니야? 하고 소곤대자 다른 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묻곤 했다. 에이, 설마 이런데 그냥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리가. 그래도 얼굴이 좀 닮긴 했는데 분명 TV에서 많이 봤던 그 모습 같은데?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체격도 그렇고 맞는 것 같은데. 어느새 더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쪽을 힐끗거리며 작은 술렁임을 만들었다. 직원 역시 그것을 느꼈는지 살짝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심드렁한 표정으로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규정이 바뀌지는 않습. 혹시 정말 손흥민 선수라면 더욱더 박물관 시스템에 협조해 주셔야죠. 팬들도 많이 볼 텐데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모습이 좋게 보일까요? 그 말에 주변인들이 잠시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몇몇은 아니 시스템이 잘못됐는데 저걸 합리화하네 라고 중얼거렸고 또 누군가는 직원이 너무 심하게 굴지 않아? 라고 수군댔다. 손흥민은 차분하게 다시 한번 말했다.
누구든지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요구받는 VIP 이용료가 잘못된 정책 같아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팬들이 보든 안 보든 제 입장에선 이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자 직원이 언성을 높였다. 손님, 여기서 문제 제기하시려면 뒷줄로 빠져주세. 뒤에도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그냥 VIP 패스 2장 사시고 들어가시든지. 2장이라고 하셨는데 왜 2장이죠? 전 일행도 없는데. 규정상 혼자 와도 2배 지불하셔야 합니. VIP 구역이 매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묶여 있으니 그래야 통과가 가능해요. 일종의 예치금 같은 거죠. 손흥민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예치금이라니. 전 진짜 VIP 구역에 안 들어갈 거예요. 이해하시기 어렵다면 이게 박물관 측의 내부 방침이니까 따르셔야 합니다. 직원은 뻣뻣하게 목을 세우며 손을 휘저었다. 자, 다음 분 오세요. 손흥민 앞에서 이미 티켓을 사놓은 다른 사람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그를 슬쩍 쳐다봤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혹시 사인을 좀... 아, 네. 괜찮습니다. 손흥민은 상황이 곤란함에도 요청한 관람객에게 간단히 사인을 해주었다. 그 모습을 본 직원은 불만이 가득한 눈빛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유명인이시면 뒷사람 신경 좀 쓰세요. 여기서 사인해주고 이러시면 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문제는 사인이 아니고 내가 왜 중복 요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때 뒤쪽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관람객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기요, 저는 오늘 일반 입장권만으로 다 관람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요. 근데 저분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다 2배를 내야 하는 건가요? 직원은 그 관람객을 향해 얼른 손짓하며 아,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 여긴 특별 전시가 자주 있으니 규정이 늘 조금씩 달라져요. 지금은 VIP 구역에만 전시된 소장품이 많아서 그렇습 손님이 모르고 그쪽 구역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VIP 패스를 사야 하는 규정이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몰라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혹시 그냥 입장권만으로 갈 수 있는 구역은 어디까지죠? 또 다른 사람이 묻자 직원은 말끝을 흐렸다. 어쨌든 규정은 규정이니까 더 궁금하시면 안내 데스크 가서 따로 물어보세요. 이쯤 되니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공지를 제대로 해놓던가. 맞아, 여기 홈페이지엔 일반 관람권으로도 충분하다고 써 있던데. 무슨 돈을 2번씩 받으려고 저러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은 잠시 주변의 시선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직원에게 다시 물었다. 제 이름을 떠나서라도 공지된 규정과 현장 규정이 다른 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 모든 관람객이 다 혼란스러울 텐데요. 손님, 이걸로 더 시비를 거시면 전 보안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누구든 간에. 그러자 매표구 뒤쪽에 대기하던 보안 요원이 슬쩍 앞으로 다가왔다. 문제 있으십니까? 그는 직원과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계속해서 우리 측 규정을 무시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네요. 추가 요금을 안 내겠다고 하시고. 보안 요원은 굳은 표정으로 손흥민을 쳐다봤다. 손님, 저희 규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입장을 포기하시는 게 어떠세요? 여기서 마찰 일으킬 필요 없잖아요. 마찰을 일으키고 싶은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납득시키고 싶을 뿐입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침착한 톤으로 이야기했다. 정말로 VIP 구역을 전혀 이용하지 않을 거면 굳이 그 2배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관람객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 상황 좀 찍어도 될까요? 이 박물관이 이상한 규정을 들이댄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옆 사람도 속삭였다. 맞아, 괜히 여기서 돈 뜯으려는 거 아냐? 저렇게 스타한테도 똑같이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더 당할 텐데. 보안 요원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걸 느끼고 관람객들이 촬영을 시작하자 손을 내저었다. 촬영은 불가합리 허락되지 않은 영상 촬영은 규정 위반이에요.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다. 규정, 대체 규정이란 게 뭡니까? 이번에는 한 중년 여성 관람객이 앞으로 나서며 매표구 직원과 보안 요원을 번갈아 보았다. 당신들이 말하는 규정이 어디 공시되어 있는데요?
밖에 적힌 안내문에는 일반 관람권으로 충분하다고만 돼 있잖아요. 그리고 VIP 패스를 따로 구매하는 건 개인 선택이라고 나와 있고요. 직원은 당혹스러운 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바뀌었어요. 최근에 공지가 개정됐다고요. 아직 안내문은 수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최소한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고지해야죠. 지금처럼 매표구에서 갑자기 2배를 내라 그러면 이게 사기랑 뭐가 달라요? 사기라니요. 그런 표현은 자제해 주시죠. 직원은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도 본사 지침에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 본사 지침이라는 걸 제대로 증명할 수 있나요? 전 어디에도 이런 내용 못 봤는데. 직원은 대답 대신 안쪽을 향해 뒷걸음질 치듯 물러났다. 잠시만요. 제가 매니저를 불러올게요. 보안 요원이 잠시 그를 지켜보다가 관람객들을 향해 한 걸음 나섰다. 모두 차분히 계세. 적어도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우리 규칙을 따라 주셔야 합니. 혹시 규칙이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받고 돌아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 말에 손흥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환불받고 돌아가라. 결국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는 거군요. 아니면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가요? 손님, 그건 제 선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 저도 지시받은 대로 일하는 보안 요원일 뿐이에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며 작은 분노와 실망이 섞인 탄식이 번졌다. 다들 박물관에 즐겁게 관람하러 왔다가 황당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잠시 후 부스 안에서 중년의 매니저가 모습을 드러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이름표가 달린 가슴팍에는 운영부장이라는 직책이 써 있었다. 그는 매표구 직원에게 뭔가 작게 물었고 직원이 간단히 상황을 보고했다. 그래서 지금 누가 VIP 패스 2배 요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다고요? 매니저가 돌아서며 낮은 톤으로 말했다. 제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매표구 직원이 꽤나 흥분한 듯 이야기했다. 저 손님이 VIP 구역 전혀 안 간다고 주장하며 추가 요금을 내기 싫다고 하네요. 저희는 규정상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매니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흥민을 흘끗 보았다. 손님, 지금 손흥민 선수 맞으신가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 그런데 이건 제 유명세와 상관없이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많은 관람객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매니저가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규정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도 이렇게 혼란이 생긴 건 우리 측 책임도 있겠죠. 근데 사실 VIP 구역 관람 규정이 조금 민감해졌어요. 몇 주 전 귀중한 소장품이 잠시 분실될 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해도 애초에 VIP 구역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요금을 받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손흥민은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어딘지 곤란하다는 얼굴이었다. 맞습. 그런데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조건 VIP 패스를 끊게 하자라는 방침이 임시로 내려왔어요. 혹시라도 관람 중에 호기심에 들어가게 될까봐. 그렇다면 적어도 원치 않으면 들어가지 마시라고 안내를 분명히 해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 관람객 중 한 명이 매니저에게 쏘아붙였다. 모두의 말씀을 이해합니. 하지만 안내와 시스템이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이런 혼선이 생긴 것 같아요. 아직 전국적인 통합 안내문이 제작 단계에 있어서 매니저는 뒷목을 잡으며 계속 설명했다. 어쨌든 지침상 VIP 구역이 개방되어 있는 날에는 모든 관람객이 VIP 패스를 끊어야 하게 되었어요. 이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본사에서 내린 지침이니까요. 그러자 여러 명이 동시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럼 일반 관람이 가능하다는 홍보는 거짓말이라는 소리네요? 당신네가 본사 지침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강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사실상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매니저는 자신도 난처한 듯 손을 내저었다.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 알고 있음. 그래서 제가 종종 현장 시찰을 해서 시정을 하려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VIP 패스를 2번 결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든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죠. 그 말을 듣자 매표구 직원이 반발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장님, 그래도 저희는 지침대로 일한 거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 책임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자네 책임은 아니야. 시스템이 아직 바뀌질 않았으니까. 매니저는 직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 부드럽게 대처했어야지. 손님에게 여러 번 고지하고 불만이 있으면 상급 책임자를 호출해 대화를 이어가는 식으로 말이야. 무조건 규정인이 내라고만 하면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잖아? 직원은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전 그냥 제가 배운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유명인인 줄 몰랐어요.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누군가 씁쓸하게 웃었다. 유명인이면 좀 봐줄 수도 있었나 보네. 다른 이도 맞장구 쳤다. 그러게 그러면 일반 표로 통과시켜 줬을지도 모르지.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말했다. 아니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명인이라서 특혜 받는 건 더더욱 실습. 이게 제가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싶은 이유입니. 불공정한 규정이 있다면 누구든 똑같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하잖아요. 매니저가 시선을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손 선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 있는데 본사 측에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 단순히 VIP 구역만이라면 모르겠는데 최근 분실 사고 이후로 모든 관람객이 그 구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네요. 가능성. 그러면 구역을 더 명확히 구분하거나 입구를 엄격히 통제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모든 사람에게 두 배를 받지 않고요. 손흥민이 제안하자 주변 관람객들 사이에서 맞아요 라는 찬동이 쏟아져 나왔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이 나왔죠. 하지만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 임시 조치라는 명목으로 이 정책을 시행 중이라 쉽게 안 바뀌고 있어요. 매니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나 오늘 이런 큰 소동이 발생했고 그것도 손흥민 선수께서 직접 문제 제기하시는 상황이니 더 이상은 묵과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흥분한 듯 다시 말했다. 부장님, 그렇다고 여기서 규정을 깨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본사 지침 어길 수 없잖아요. 보안 요원도 맞장구 쳤다. 게다가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도 VIP 패스 안 사고 들어가려고 하던 손님들 쫓아냈습. 그런데 오늘은 유명인이니까 그냥 봐주면 저희가 참 난감해지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죠. 손흥민이 조용히 그러나 강한 어조로 끼어들었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애초에 이런 제도가 투명하게 안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분쟁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바꾸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항의하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절차 혹은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말이 돼, 두 배 돈을 강제하다니. 손 선수 잘 말씀해 주셨어요. 매니저는 한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갑자기 결심했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조습, 일단 오늘 여기서부터라도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봅시다. 우선 VIP 구역에 정말 들어갈 의사가 없다고 서약하시는 분들께는 일반 입장권만 구매하도록 허용하겠습. 더불어 매표구에서 이 점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하죠. 부장님, 그럼 본사 측에 어떻게 보고하실 건가요? 직원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보고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확실히 이런 식의 요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VIP 구역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별도의 서약서를 제공할게요. 물론 이후에 VIP 구역에서 적발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긴 하겠죠. 그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 정도면 납득 가능하네. 처음부터 그랬으면 됐지. 라며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손흥민도 한숨을 내쉬며 작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굳이 VIP 구역을 갈 생각이 없는데 왜 미리 두 배를 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됐을 뿐입니다. 매니저가 어정쩡한 미소로 답했다. 아무래도 유명인이신데 혹시 팬들이 몰려서 안전 문제가 생길까봐 그랬던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VIP 구역엔 더 희귀한 전시물이 있으니까 보안 강화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자 옆에서 한 노년 관람객이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런 거라면 차라리 VIP 구역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조심해 달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왜 돈을 두 배나 요구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사 측에서 돈 벌 목적으로 그런 것 같아.
매니저는 난감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저도 그 의심을 안 해본 건 아닙니.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보안 안전상이라고만 통보가 내려왔고요. 여튼 오늘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 시점에서 촬영을 하던 몇몇 관람객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이 매니저와 손흥민, 그리고 직원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보안 요원이 촬영은 금지라고 재차 말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옆에서 어떤 학생 무리가 수군댔다. 이거 분명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서 난리 날 거야. 박물관 사태, 손흥민 선수까지 등장이라니. 그러게 말이야. 근데 손흥민 진짜 멋있다. 자기만 살겠다고 안 하고 모두가 겪는 문제로 이야기 끌고 가잖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던 가족 단위 관람객도 화제가 된 듯 다들 손흥민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애가 축구광인데 저 선수 실제로 보게 되다니. 근데 이런 상황이라 좀 마음이 복잡하네. 그러니까 그래도 꼼꼼히 따져주는 모습 보니까 괜히 자랑스럽다. 잠시 후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당분간 VIP 구역 입장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께는 일반권만 판매하세. 그리고 그분들이 나는 VIP 구역에 가지 않겠다라고 서명하는 서약서를 준비해서 함께 안내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은 약간 어수선해하며 어떤 서류를 급히 찾아 복사하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도 더 이상 관람객을 쫓아낼 분위기는 아니었기에 한 발 물러서서 주변을 정리하기에 바빴다. 그 사이에 손흥민에게 다가온 몇몇 관람객들이 작게 물었다. 손 선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도 억울한 비용 안 내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손흥민은 빙그레 웃으며 아닙니. 원래부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라도 문제 삼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시선도 있었다. 한 중년 신사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유명인이니까 매니저가 빨리 나와서 해결하는 거겠지. 일반인이었으면 그냥 쫓겨났을 텐데. 그 말에 옆에 있던 이가 작게 대답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일반인들도 혜택을 받게 됐잖아요. 손 선수가 나서 주지 않았으면 계속 2배 돈 내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무리 항의해도 직원들이 들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중년 신사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렇지. 아무튼 이 사태가 크게 퍼져서 박물관 측이 제대로 제도 개선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매니저가 이 대화를 듣고서 관람객에게 말을 건넸다. 진심으로 죄송합니. 그리고 말씀처럼 저희도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테니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그러자 손흥민이 조용히 매니저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오늘 제 입장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권만 내면 되나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당연합니.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반 구역만 관람하시고 VIP 구역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 아, 물론 혹시나 나중에 궁금해서 들어가시겠다면 별도로 VIP 패스를 구매해 주셔야겠지만요. 손흥민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VIP 구역은 이번엔 그냥 안 볼래요. 제게 중요한 건 이 일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관람객들이 공정하게 티켓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박물관 내부적으로 조만간 티켓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예정입니. 아무리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라지만 손님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부디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 관람객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손 선수, 혹시 기사 나오면 인터뷰 같은 것도 하실 건가요? 이 박물관 문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아직 잘 모르겠습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분명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라 생각해요. 저도 제 SNS에서 간단히 입장을 밝힐 수는 있겠죠.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 주변 사람들은 또다시 웅성거렸다. SNS에서 이런 부당함을 알린다면 금방 퍼질 거야. 진짜 이 기회에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관람객들이 힘 모으는 방법도 찾아봐야지. 매니저는 살짝 당황한 듯 손흥민에게 부탁하듯 말했다. 손 선수님, 저희가 지금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테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비추진 말아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도 정말 곤란하거든요.
공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있었던 문제 제기와 매니저님이 보여주신 대응까지도 함께 말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중요한 건 투명하게 소통하는 거니까요. 그 대답에 매니저는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네, 감사합니. 최대한 빨리 제도를 손보게습 본세도 강력히 건의할게요. 직원들도 이제야 조금 진정된 표정으로 관람객들에게 서약서를 건네며 안내하기 시작했다. VIP 구역 안 가실 분들은 여기 서명해 주세 서명하시면 일반권만 구매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잔뜩 몰려서 줄은 여전히 길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훨씬 나아졌다 불만을 토로하던 사람들도 그래 이 정도면 양심적이네 라며 하나둘씩 서약서에 사인을 했다. 원래부터 이랬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어쨌든 잘 됐네. 손 선수가 없었으면 계속 억울하게 당했겠다. 나중에 인터넷에 후기 올려야지. 군중 사이에선 이런 말들이 오갔다. 그러는 동안 손흥민은 일행들과 함께 매표구를 벗어나 안내 데스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만 가볍게 건넸다. 손 선수, 정말 고맙습니다. 지나가던 한 젊은 부부가 작게 인사하자 손흥민은 손을 흔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조금 뒤 당황한 표정에 매표구 직원이 다시 달려왔다. 저기 손 선수, 잠깐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다. 왜 그러시죠?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던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합니. 사실 이 규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조금 전까지는 손님 탓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오늘 이렇게 직접 문제 제기를 들어보니 제 태도가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규정 자체가 부당했다는 걸 알았으니 앞으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일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해야 할지도 몰라요. 내부적으로 지시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손 선수님도 함께 언급될 것 같은데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저를 언급해도 됩니?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반 관람객들도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모든 걸 유명인 사건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인 후 빠른 걸음으로 돌아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보안요원 역시 무거운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저도 죄송합니다. 규정만 생각하고 손님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했어요. 유명인이든 아니든 이렇게 대하는 건 제 본분이 아니었는데 아닙니. 어차피 보안 업무는 원래 엄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규정에도 상식적인 선이 있어야 하니까요. 손흥민은 짧게 웃었다. 앞으로는 모든 관람객에게 더 친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안요원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오늘 일 잊지 않겠습니다.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니저가 정책을 바꾼대. 앞으로 VIP 구역 안 가면 일반권만 사면 된다. 라는 말이 순식간에 퍼지고 있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SNS에 오늘 박물관에서 손흥민 만남. 규정 문제로 실랑이 있었는데 결국 바뀌는 듯 이라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손흥민의 지인으로 보이는 친구가 다가와 어깨를 툭툭 쳤다. 형, 이제 그만 전시 좀 구경하자. 불필요한 싸움 하느라 시간 많이 썼네. 그러게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끝난 게 다행이야. 사람이 많아서 더 큰 소동으로 번질 수도 있었는데 형이 워낙 침착하게 대응하니 저들도 결국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거지. 안 그랬으면 고집 피우다가 더 난리 났을 거야. 그들은 안내 데스크를 지나 본격적으로 일반 전시구역 입구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복되는 깔끔한 조명 아래 한국 전통 문화재와 현대 미술 작품이 조화롭게 전시되어 있었다. 다른 관람객들도 하나둘씩 이어졌고 이제는 보다 평온한 분위기로 돌아선 모습이었다. 와, 여기는 꽤나 진귀한 도자기들이 있네. 손흥민은 진열장을 살펴보며 낮은 음성으로 감탄했다. 친구가 너털웃음을 지었다.
처음 와본 박물관인데 생각보다 전시가 훌륭하다. 괜히 규정 문제로 트러블만 없었으면 진작 즐겁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작품을 살펴봤다. 표면에 섬세하게 새겨진 무늬와 한국 전통 기법이 돋보이는 도자기 작품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몇몇 전시실을 둘러보다가 잠시 쉬어갈 겸 의자가 놓인 구역에 앉았다. 다른 관람객들은 여전히 수군대며 그를 알아보는 듯했으나 굳이 다가와 말을 걸거나 하진 않았다. 다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역시 실제로 보니 키가 크네. TV로 보던 것보다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뿐이었다. 형, 아까 상황 진짜 심장 쫄깃했어. 직원이 막 소리 지르고 보안 요원까지 부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친구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그냥 당연히 잘못된 부분을 말하면 금방 수정해 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규정 때문에 직원들도 엄청 딱딱하게 굴더라. 손흥민은 고개를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다. 근데 이건 단순히 박물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 공공시설이나 사설 전시장이 이런 식으로 불투명한 규정으로 수익을 노리곤 하잖아. 친구는 동의하듯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다른 데서도 VIP 존이 있다는 이유로 엉뚱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꽤 있지. 특히 해외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들어본 것 같아. 맞아. 사실 좋은 시설을 즐기는 건 자유지만 그것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가 있을 때나 그렇지. 아무 설명 없이 2배를 요구하면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손흥민은 회상하듯 헛웃음을 지었다. 예전에 해외 어떤 경기장 투어를 갔을 때 VIP 좌석에 잠깐 앉았다고 해서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더라. 나는 표지판이 분명히 없어서 그냥 앉았는데 나중에야 깨달았지. 참나, 그럼 VIP 구역은 아예 출입금지라고 써 붙여놓으면 될 텐데. 그러게 말이야. 손흥민은 가볍게 양손을 펼쳤다. 어쨌든 오늘 일로 박물관 측도 한번 크게 배웠을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논란이 됐으니 곧 내부 정책을 바꾸겠지. 마침 그때 관람객 여러 명이 흐릿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어떤 전시작을 보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배경에 있는 건 조선시대 백자래. 정말 독특하구나. 근데 여기 조명도 잘 되어 있고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근데 사진 촬영은 전시마다 규정이 다르다던데 안내 문구가 없네. 저기 혹시 직원분 계시나요? 한 관람객이 손짓하며 스태프를 불렀다. 이 작품 찍어도 되나요? 그 스태프는 예의 바른 태도로 다가와 현재 이 전시실은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는 한 촬영 가능하십니다. 라고 설명했다. 다만 SNS 업로드를 원하실 경우 저희 박물관 계정 태그나 위치 태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친절한 대응에 관람객들이 오, 감사합니다. 하고 화답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손흥민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봐봐, 이런 식으로라도 안내가 분명하면 누구나 규정을 이해하고 따라줄 수 있잖아.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친구에게 속삭였다. 그러네. 결국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문제였구나. 그렇게 잠시 전시를 감상하며 쉬던 둘은 다시 걸음을 옮겨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주로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천장에 길게 늘어진 설치미술 조형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 이 작가는 참 독특하네. 형, 저거 봐봐. 축구공을 변형해서 만든 조각이야. 오, 그러네. 축구공을 해체해서 붙인 다음 저렇게 다른 물체들과 결합했네. 흥미롭다. 손흥민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작품을 살펴봤다. 해외 갔을 때 미술관도 종종 다니긴 했는데 이렇게 국내 전시를 충분히 보는 건 오랜만이네. 두 사람이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아래층의 소라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서약서를 작성한 관람객들이 차례로 입장해 오고 있었다. 몇몇은 역시나 낯익은 축구 스타를 본 김에 반가워하며 멀리서 사진만 살짝 찍고 지나갔다. 그러던 중 아까 매니저가 다시 급하게 달려올 것 같은 기색을 보이며 계단 위로 올라왔다. 손 선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시죠? 매니저는 헐레벌떡 숨을 고르며 말했다. 본사 측에 연락을 넣었는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문과 함께 보안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으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박물관 홈페이지와 SNS에 올라갈 거예요. 아, 그거 잘 됐네요. 혹시 저나 다른 관람객에 대한 언급도 있나요? 네. 오늘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께는 별도로 메일이나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매표구에서 연락처를 받아두려고 해요. 손 선수님께도 만약 괜찮으시다면 연락처나 메일 주소를 받아서 본사 공식 사과문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굳이 제 개인 연락처까지는 아니어도 됩니. 대신 제 에이전트 측으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네요. 혹시 몰라서 공식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 그리고 오늘 일로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작은 기념품을 드리고 싶은데, 아, 괜찮습. 굳이 그런 것까지는요. 사실 저는 그냥 당연한 문제 제기를 한 것뿐이에요. 손흥민은 손사래를 쳤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박물관 측에서 공식적으로 손 선수가 제안을 주셔서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싶어서요. 물론 원치 않으시면 강요는 아닙니다. 글쎄요. 손흥민은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실 제가 너무 공식 홍보처럼 보이고 싶진 않아서요. 그냥 오늘 문제가 있었다. 박물관도 해결 의지를 보였다 정도면 충분해요. 괜히 박물관 홍보에 이용된다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며 네, 이해했습. 그럼 저희끼리 내부적으로만 사용할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즐거운 관람하시길 바랍니. 불편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섰다. 그가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몇몇 관람객이 살짝 웃으며 손흥민에게 썸업을 해보였다. 멋지셨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대단해요. 이런 말이 들릴 때마다 손흥민은 그냥 겸연쩍게 웃고 고개를 숙였다. 친구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형, 갑자기 박물관 시민 영웅 됐네? 에이, 무슨 영웅이야. 그냥 불합리한 거 당하면 누구라도 화가 나는 거지. 마침내 바꿀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해. 그래도 형 아니었으면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 누구나 항의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수면 위로 크게 올라오지 않았을 테니까. 손흥민은 살짝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그건 내 이름값을 어느 정도 활용한 거니까. 좋으면서도 좀 미안해. 나 아니었으면 바로 쫓겨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오늘부터라도 다들 서약서만 쓰면 일반 관람 가능하다니까. 그래도 한 단계는 발전했잖아. 이제 본사도 정책을 바꿀 거고. 그러네?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뭐, 조금씩이라도 나아져가는 거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 둘은 다시 전시실을 따라 걸었다. 벽면 가득 걸린 독특한 미술 작품들을 구경하며 종종 작은 대화를 나눴다. 다른 관람객들도 작품 앞에서 경탄의 목소리를 내거나 함께 온 지인들과 조용히 의견을 나누었다. 시끌벅적했던 1층의 소동과는 달리 2층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맴돌았다. 한참을 둘러본 뒤 3층에선 고고학 관련 전시가 진행 중이었다. 고대 유물, 토기 조각, 삼국시대 유물 등 다양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곳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온 경우가 많았고 아이들은 체험 부스에서 간단한 유물을 복원하는 미니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저기 마치 체육관에나 있을 법한 배구공 모형 같은데 알고 보면 삼국시대 공놀이 관련 유물인가 봐. 친구가 웃으며 가리키자 손흥민도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원시 축구 같은 게 있긴 했을 수도 있겠다. 옛날부터 공놀이 문화가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관람의 절반 정도가 끝나자 둘은 중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박물관 내 카페를 찾았다. 그곳에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쉬고 있었고 몇몇은 아까의 소동을 이야기하며 수군대고 있었다. 그때 그 직원 얼굴 빨개져서 사과하더라. 근데 솔직히 손흥민 선수 아니었으면 그냥 무시했을 것 같아. 적어도 우리 덕에, 아니, 손 선수 덕에 오늘 관람은 여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네. 이런 대화들이 곳곳에서 오갔다.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은 손흥민과 친구는 간단히 음료를 시키며 잠시 쉬었다. 바깥으로 보이는 정영은 화창한 봄날 씨앗처럼 따스한 햇살이 비쳐
박물관 마당에는 몇몇 조각상이 줄지어 서 있었다. 형, 근데 오늘 큰 교훈 하나 얻었다. 시스템이 잘못돼 있으면 현장 직원들도 어렵고 관람객도 힘들고 결국 하나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커지네. 그러게. 그리고 내 입장에선 그냥 비피구역 안 갈 테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 더 깐깐한 규정이 숨어 있었고 직원들은 그걸 무조건 따르라고 하고 결국 싸움만 커지는 거지. 결국 소통이 문제인 듯. 매니저도 말하잖아. 본사가 자기들 식으로 규정을 내리고 현장에선 그대로 따라야 하니 뾰족한 수가 없었고. 손흥민은 창밖을 보며 느리게 호흡했다. 이제라도 바뀔 계기가 생겼으니 다행이야. 어쩌면 이 일이 뉴스 기사로 다뤄질 수도 있고 사람들 관심을 받게 된다면 더 빨리 바뀌겠지.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와, 벌써 SNS에 몇몇 게시물이 올라와 있나 봐. 박물관 비피 요금 논란, 손흥민 항의로 즉시 철회 뭐 이런 식으로. 손흥민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기사화돼서 부담스럽긴 해. 그래도 뭐 규정 개선에 도움 된다면 좋지. 그런 면에서 형은 진짜 멋있어. 은근히 이런 부분에 예민하고 뭔가 잘못된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잖아. 친구가 툭 던지듯 웃으며 말했다. 글쎄, 해외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까 불합리하다고 느낀 걸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걸 많이 봤거든. 손흥민은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특히 팬들이나 일반인들이 차별받는 건 보기 힘들어. 내가 특별한 건 없는데 유명하다는 이유로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해도 반응이 다르다는 게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관람객 전체가 혜택을 본 거니까 그렇게까지 씁쓸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래도 나중에 이 시스템이 완전히 투명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아까 부모님이랑 온 가족들도 많던데 혹시라도 누군가 추가 요금을 몰라서 곤란해지고 울거나 하는 애들도 있었을 거 아냐. 오늘처럼 다들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 믿어야지. 그때 카페 안쪽에서 잠시 숨을 돌리러 들어온 매표구 직원 두 명이 작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야, 우리도 곧 공식적으로 교육받게 된대. 이번 주 내에 본사 담당자가 와서 새 규정 브리핑 할 거래. 오, 다행이다. 솔직히 나도 VIP 패스 강매 같은 건 좀 찜찜했었어. 그러니까 손님들이 항의하면 사과는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 두 사람은 피곤한 듯 커피를 마시며 어쨌든 이번 소동은 결국 우리한테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 좀 더 합리적인 지침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하고 안도했다. 그 대화를 우연히 들은 손흥민은 친구와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도 괴로웠구나.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말로 가고 있는 거네. 이번 일로 누가 피해를 본 건 없으면 좋겠고. 친구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형도 조심해야 해. 괜히 박물관 측에서 형 이용해 홍보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매니저한테 사진 같이 올리는 건 사양했잖아. 어차피 해결의 핵심은 공정한 티켓 가격과 제대로 된 안내지, 내가 홍보 모델로 나서는 건 아니니까. 그들은 음료를 마치고 다시 전시를 마저 구경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카페를 나오며 창밖에 보이는 잔디밭엔 아이들과 부모들이 나들이 나온 듯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몇몇은 손흥민을 멀리서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그는 가벼운 목례로 화답했다. 매표구 쪽 상황은 이제 한결 정리되어 보였다. 새롭게 만든 VIP 구역 미이용 서약서라는 간판이 걸려 있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제야 다들 맘 놓고 관람하는 것 같네.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응, 이렇게 빨리 변화를 시작했다는 게 꽤 인상적이다. 손흥민이 대답했다. 그들은 남은 전시 구역을 차근차근 둘러보며 때때로 작품 앞에서 감탄을 나눴다. 이건 조각 재료가 뭘까? 빛을 이용한 설치작인가 보네.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손흥민 쪽을 흘끗거리기는 했지만 더 이상 시비가 걸리거나 불쾌한 일을 겪을 일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기념품 숍 쪽으로 가서 박물관 로고가 들어간 작은 엽서나 책자를 구경했다. 이 책 재밌어 보인다. 박물관 전체 소장품에 대한 해설집이래. 친구가 책장을 넘겨보며 이야기하자 손흥민이 가까이 다가와 내용을 살폈다. 오, 생각보다 전문적으로 잘 해설돼 있네. 하나 사갈까? 그래, 오늘은 조금 특별하긴 했으니까 기념으로라도 하나 사면 좋지. 친구는 웃으며 계산대로 향했다. 그때 매니저가 다시 다가와 조용히 묻는 목소리로 불쾌함 없이 관람 다 하셨나요? 하고 물었다. 네, 이제 전시를 다 받고 기념품도 하나 사가려고 합니다. 손흥민이 답했다. 매니저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습. 물론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번 주 안에라도 소통 방식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 또 앞으로 다른 장소에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서로 대화를 통해 빠르게 수정해 나갈 수 있길 바라요. 손흥민이 밝게 웃었다.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 오늘은 죄송했고, 그리고 또 감사했습. 아마 오늘 이를 계기로 저희 박물관 운영이 훨씬 투명해질 거예요. 관리 직원들이 인사를 건네자 손흥민은 가볍게 목례를 했다. 수고하세. 저도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오겠습. 물론 VIP 구역도 괜찮은 전시 있으면 그때는 사전에 알아보고 오겠죠. 항상 환영입니다. 매니저는 웃는 얼굴로 배웅했고 주위 직원들도 함께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렇게 박물관을 나서는 길 입구 쪽에서는 이미 일반권만 이용하실 분은 서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힌 큰 배너가 서 있었다. 줄을 선 사람들은 이거 좋은 제도네. 괜히 돈 날릴 일 없고. 손 선수가 이걸 바꿔놓은 거라지? 같은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손흥민과 친구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다. 만족스럽다는 듯 둘은 미소를 주고받았다. 밖으로 나오자 화창한 봄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3355 사진을 찍고 가족끼리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박물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서 여기도 곧 공지 올라오겠지 라고 기대하는 모습도 보였다. 형, 결국 투명한 티켓 정책이 중요한 거였지. 덕분에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큰 이득 봤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네. 내가 괜히 열내에서 싸우는 듯 보여서 조금 걱정했는데. 아니야, 형이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가 문제 삼았을 거야. 다만 형이라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됐다는 게 약간은 아이러니지만. 손흥민은 어깨를 으쓱였다. 유명세도 때론 잘 쓰면 유용하네. 어쨌든 많은 사람이 혜택 받는다면 나쁠 건 없지. 두 사람은 차가 있는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주차장에서도 꽤 많은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붐볐지만 이제 막 도착한 사람들도 이미 변경된 안내를 반기고 있었다. 한 어머니가 혹시 BP 구역 안 가면 돈 더 낼 필요 없다잖아. 잘 됐다. 애들 둘이 있으니까 괜히 돈 나갈 뻔했네. 라며 웃었고 옆에 있던 남편도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관람료 너무 비싸다고 투덜거렸는데 이제 괜찮아졌어. 하고 미소 지었다. 그런 긍정적인 반응들을 확인하자 손흥민은 미묘한 성취감을 느꼈다. 오늘 일이 조금 소란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잘 풀려서 다행이야.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주차장 구석 쪽에서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손흥민은 굳이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걸음을 재촉했다. 기자는 먼발치에서 그를 포착하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 같았지만 직접 인터뷰를 청하진 않았다. 형, 얼른 차 타고 가자. 혹시 저 사람 기자인가 봐. 친구가 작게 귀띔했다. 어쩔 수 없지. 조금 있다가 기사 뜰 수도 있겠네. 둘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야? 친구가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다. 글쎄, 일단 점심 먹을까? 박물관 안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배가 고프네.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마음 편하게 밥 먹으면서 오늘 일에 대해 잠시 더 이야기해보자. 좋아, 뭘 먹지? 한식 땡기는데 집밥 같은 느낌이 나는 식당 없을까? 여기 근처에 백반집 하나 있던데 검색해 볼게. 오, 좋아, 가자.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고 박물관을 뒤로 한 채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이 싱그러운 봄을 알렸다. 오늘 있었던 진통과 논쟁이 무색할 만큼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물관 안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매표구 직원들은 VIP 규정과 관련해 끊임없이 방문객들에게 새롭게 바뀐 방침을 설명했고, 혹시나 들어가게 되더라도 최소한 안내를 충분히 받으라는 식의 친절한 권고도 이어지고 있었다. 매니저는 본사와 다시 통화하며 이른 시일 내로 현장 지침을 전면 수정하는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중이었다. 그 모든 움직임이 조금 전까지 벌어졌던 작은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불합리한 관행이 결국 사람들의 목소리와 한 명의 의지, 그리고 투명성을 향한 간절한 바람을 통해 변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중심에서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누구나가 공평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그 당연한 가치를 조금이라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기쁨이었다. 오늘 일, 난 정말 값졌다고 생각해. 과정을 지켜본 모두가 조금씩 성장했을 거야. 그의 말에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맞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면 다른 곳도 비슷하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 관람객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좋지. 다른 전시장, 공연장, 경기장 어디든 이런 투명한 방식이 확산되면 훨씬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차는 어느덧 번화가에 들어섰고 둘은 함께 눈을 반짝이며 맛집 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오늘 박물관에서의 긴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하루가 남긴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사회적 변화를 향한 희망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물관 홈페이지와 SNS에는 긴 공지문이 올라왔다. 금일 오전 VIP 패스 요금 정책에 대한 관람객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 박물관 측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즉시 임시 조치를 발효하고 추후 본사와 협의하여 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니 저희 박물관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관람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앞으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티켓 제도로 거듭나겠습니다. 공지문 끝에는 한 줄이 덧붙어 있었다. 특히 이번 일로 부당한 요금 청구에 직접 이의를 제기해 주신 손흥민 님과 모든 관람객께 감사와 죄송의 말씀을 전함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그 글은 빠르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투명한 박물관을 위해 유명인 특혜가 아니라 불합리한 규정 타파였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역시나 다양한 목소리로 환영과 비판, 기대감을 표현했다. 일부에서는 이제 다른 문화시설도 점검해야 한다며 연쇄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손흥민은 지인들과 평범하게 한식 백반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시간 나면 SNS에 간단히 오늘 일에 대해 적어봐야겠다. 너무 과장하지 않고 사실만 쓰면 되겠지. 응, 사람들이 아마 많이 응원해 줄 거야.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테이블 위에는 방금 나온 반찬들이 푸짐하게 놓였다. 자, 오늘 하루 고생했고 내일 또 훈련도 있으니 잘 먹자. 그들은 순두부찌개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을 보며 웃었고 서로에게 반찬을 권했다. 바깥 세상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돌아가고 뉴스 기사는 곧 쏟아져 나올 테지만 지금 이 식탁의 분위기는 편안하고 온화했다. 얼마 뒤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짧은 글과 함께 마음을 전했다. 오늘 박물관에서 있었던 티켓 논란, 개인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시작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공정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불합리한 점을 보면 함께 이야기하고 고쳐나가는 용기가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글은 수많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로 가득 찼다. 역시 멋있다. 나도 다음에 문제 생기면 용기 내 볼래요. 오, 이슈 바로 잡아주는 손흥민 진정한 히어로 등등. 그러나 손흥민은 그저 담담히 이 변화가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미 박물관에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다. 며칠 후 박물관은 공식적으로 VIP 구역 운영 방침을 전면 수정했다. 더 이상 일괄적으로 2배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VIP 구역 방문을 원하는 관람객만 선택적으로 패스를 구매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충분한 안내문을 곳곳에 비치하여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사항을 명확히 알렸다. 매표소 직원들도 새 지침에 따른 교육을 받았고 관람객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시스템을 설명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그 결과 많은 관람객이 편안하게 전시를 즐겼고 이제야 박물관답게 운영하네. 앞으로 자주 오고 싶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함께 딸려온 변혁은 곧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여러 문화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매니저는 다시 손흥민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최근 본사와 협의 끝에 모든 관람객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티켓 정책을 확립했습. 손님께서 주신 의견이 큰 힘이 되었습.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앞으로도 저희 박물관을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메일을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답장으로 짧게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 앞으로도 편견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세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다. 그 후로 그는 축구 훈련과 경기 일정에 매진해야 했지만 가끔 틈이 날 때면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올린 박물관 관람 후기를 확인했다. 정말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BP 구역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요금은 합당하고요. 이런 글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렇게 박물관 VIP 패스 2배 청구 사건은 소란스러운 시작과는 달리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진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물론 세상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순 없겠지만 최소한 그 박물관을 찾는 이들에겐 더는 불편한 강매나 억울한 요금 부과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낸 한 관람객의 말을 되새겼다. 불합리를 그냥 넘기지 않고 서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 손 선수님이 보여주신 태도가 큰 힘이 됩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곱씹으며 그는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보이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유명세를 잘못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게 의미 있는 일일 테니까. 그리고 이 다짐은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정과 투명을 위해 작지만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실어줄 것이다. 혹시 오늘 있었던 이야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SNS 라이브 방송에서 한 네티즌이 그런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담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우리 동네 미술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공연장 VIP 좌석 요금 문제도 그렇고 바뀌어야 할 게 많다라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러자 어떤 이가 결론처럼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누군가 불합리를 호소하면 다 같이 힘을 보태야 해요. 그게 오늘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핵심 아닐까요? 채팅창엔 공감, 좋아요, 응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리고 누군가는 제안했다. 이 소식을 널리 알리고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자. 그렇게 한 번 일어난 작은 변화의 물결은 점차 더 큰 파도로 번지고 있었다. 언젠가 이 일이 잊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기억하고 또 누군가는 저때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행동이 옳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이에게 영감을 준다. 나도 억울하다면, 부당하다면, 작더라도 행동해야지. 그렇게 각자의 현장에서 다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신다면 그냥 참지 말고 문제를 제기해 보세요. 물론 서로 예의를 지키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스템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손흥민이 인터뷰 말미에 덧붙인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심겨졌다. 당신도 혹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누군가 이미 용기를 낸 이야기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용기를 당신도 전파해 달라. 함께라면 바꿀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으니까. 내일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도전을 기다리며 모두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길. 그 한 문장이 남긴 여운 속에서 사람들은 오늘의 에피소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내일을 준비했다.